그리고 햇볕 정책이라는 용어가 우리는 흔히 DJ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 YS 때 만들어졌습니다. YS 때 만들어졌습니다, 저게. 그게 이제 한완상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DJ 캠프에 있다가 YS 캠프로 와가지고 네. 집권하자마자가 아니고 대통령 취임사에 네. 어떤 동맹도 미국도 민족 북한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잘 지내고 친중하고 미국과 중국이 잘 지내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국도 중국도 실용주의를 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공산주의 다 섞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류 협력을 해야 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 중국 공산당과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신한국당이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처음에는 이제 그 미전향 장기수인 이인모를 보내주고 이인모를 보내줄 때가 이미 평양에서 이 NPT에 탈퇴를 하고 IAEA 사찰을 이제 사찰단을 그냥 쫓아버렸습니다. 즉 핵 위기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말하자면은 예수님 같이 혹은 이솝우와 같이 저쪽에 햇빛을 쬐어주면은 변할 거다 해가지고 이인모를 보내주고 그 뒤로부터 말하자면은 이제 미국과 북한, 한국, 우리 대한민국 엄청난 이제 그 핵 문제에 대한 상당한 긴장이 올라갔죠. 그때 예. 우리는 그때 무조건 양보하고 햇빛을 쬐어주고 해야 협력을 된다 하면 그래서 변할 거다 북한도. 경수로 건설 이제 시작. 그래 이제 막 한참 우리 국내적인 문제가 있고 하다가 한 1년 뒤에 그렇게 하다가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클린턴 행정부가 그 핵 이제 영변에 대한 말하자면은 그 외과 폭격, 서지컬 스트라이크 뭐 이렇게 하다가 또 YS가 형님 그거 안 됩니다. 외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전쟁 나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때 전쟁이 저 흉악한 클린턴 정부의 북한 정책을 그 북한 핵 정책을 그때 디자인한 사람이 웬디 셔먼하고 웬디 셔먼이라는 사회운동가 출신을 갑자기 클린턴이 뽑아갖고 이제 그 국무부에 그 중요한 자리를 준 거예요. 그 웬디 셔먼이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 갔다가 이제 다 이제 나이 든 할머니가 돼서 이번에 바이든 정부 때 국무부 부장관인데 이게 실질적 권력이 없기 때문에 뭐 그래도 큰 문제는 안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많이 일으킨. 그래서 결국은 뭐 카터가 김일성 만나고 이제 YS하고 만나자 해서 남북 정상회담 만들고. 그러니까 퇴직 대통령 카터가. 그렇지 카터가.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가 만나겠다라고 발표해놓고 한 달 조금 넘어서 갑자기 급사했죠. 갑자기 급사했죠. 급사하고 난 뒤에 확 돌아가지고 이제 직접 우리 정부는 빠지고 YS 정부는 빠지고 미국 그 국무부하고 북한하고 교섭해서 제네바 협정을 맺었습니다. 네. 그리고 돈은 우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YS 때 친중 글로벌리즘의 고속도로를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네. 뭐 그 YS 때 친중 글로벌리즘의 고속도로를 닦았고 DJ 노무현이 그 고속도로 위에서 신나게 달렸고 MB는 쫓아갔고 박 대통령은 헤맸고 그렇고 그다음에 문재인 때는 아예 고속도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거의 종착점인 중국 반식민지화 대한민국을 중국의 반식민지화하는 걸로 대한민국을 몰아넣고 종착점으로 몰아넣고 중국은 큰 산이요. 우리는 작은 봉우리니까. 그런 일입니다, 저게. 큰 봉우리고 작은 산이니까 예. 중국몽을 그러니까 따르겠다. 예, 친중 글로벌리즘이라는 게 YS가 고속도로 닦았고 DJ 노무현이 고속도로를 달렸고 MB는 쫓아갔고 박 대통령은 헤맸고 문재인은 그 종착점 중국 반식민지화, 대한민국의 중국 반식민지화라는 종착점으로 대한민국을 몰아넣고 이재명은 속방도 좋다. 네,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나마 그래도 노무현이 재밌는 인물이야. 우리가 노무현은 흔히 그냥 왼쪽으로만 보는데 그때 저 사람 때 이라크 파병했죠. 제주 강정기지를 저 사람 때 설계했죠. 그 다음에 평택기지, 그 다음에 한미 FTA 다 노무현 작품인데 평택기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게 그때 이제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하고 하면서 미국의 말하자면 군사 혁명이 일어납니다. 밀리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무기 체계, 그러니까 미래 전쟁에 대한 준비를 다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언제까지 붙박이로 전 세계에 미군을 파견을 해서 할 것인가 이걸 조금 더 그 전술적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플렉시빌리티를 높이자. 즉 미국의 해외 기지는 존재하되 거기에 대한 미군의 배치와 운용을 굉장히 유연하게 하면서 필요할 때 말하자면은 이쪽에서 저쪽, 저쪽에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GPR이라고 2001년도에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2003년도에 우리 그때 조영길 국방장관하고 미 국방장관하고 내부적으로 합의를 하고 2004년도에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를 합니다. 그 평택 기지에 미국의 GPR 즉 지금 현장 거점이지. 현장 거점. 원격 거점. 그러니까 이제 평양 북한의 인계철선을 하던 저기 이사단이라든지 지금 동독천에 있는 이런 부분을 다 좀 한쪽으로 모아서 훨씬 더 말하자면은 미래전에 대항하는 통합 전력을 만들자.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그 전에 미군은 한반도에 있는 미군은 주로 역할이 인계철선 역할이죠. 남침 제휴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동두천이나 이 휴전선 아래에다가 쫙 미군을 깔아서 남침이 발생했을 때 미군이 먼저 죽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계철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뭐냐면 그 크레모 지뢰 같은 거 터질 때 건드리면 빵 지뢰 그렇죠. 터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깔려 있는 미군은 남침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죽어나가는 병력이에요. 이 한미 전체에서 그 인계철선을 미군한테 맡기던 거를 이제 이 대한민국의 국력이 세지니까 쟤들이 이제 남침이 겁나는 그리고 이제 그 무기 체계가 바뀌어서 뒤를 때려버리면 아예 뻗어버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휴전선 쪽에 있는 그런 육군 중심의 인계철선 역할이 아니고 미국의 전체 글로벌 전략이 그러니까 붙박이로 전력을 박아놓지 않고 신속하게 투입되고 이동될 수 있게 하는 그 전략으로 바뀐 그 전략이 GPR이죠. 글로벌 포스처 리뷰. 그게 2001년에 처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해마다 뭐 주기적으로 반복돼요. GPR 전략이. 근데 다시 수정되고 반복되고. 근데 GPR 전략이 나왔을 때 그러면 서태평양의 거점이 어디냐? 이 서태평양의 미군의 제일 큰 거점이 평택과 오키나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태평양에 두 개의 거점을 미국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택과 오키나와.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상태가 평택과 오키나와라. 그러니까 이 서태평양에 두 개의 거점을 가지고 중국을 대항하겠다. 그러면 평택을 그런 거점으로 내줄게. 를 결정을 노무현이 했고 평택을 미국의 거점으로 내주면서 한국의 해군을 보다 더 중국에 맞설 수 있게 제주도로 옮긴다는 결정을 그때 노무현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은 제가 그래서 노무현은 좀 비판을 하다가도 마지막에 한 10% 비판을 안 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조금 저기 차분하게 아주 엄중하게 그런 논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을 보고 상황을 판단 스스로를 해서 중간에 이제 운동권 정서라든지 이런 거를 넘어서서 국가의 형세나 이런 걸 봐서 말하면 실리, 국익을 어느 정도 상당한 부분 본질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거였고 이게 2001년도에 rumsfeld가 미국에서 만들면서 2002년도에 사실 제2차 핵위기가 생깁니다. 켈리가 갔으니까 그 강모 그게 핵보다 더한 게 있다. 그러니까 플루토늄 핵 이상의 영변 이제 말하자면 우라늄 그 핵 그걸 하면서 남북 관계도 굉장히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그래서 GPR 계획이 훨씬 더 굳건하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구상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받았죠. 이 노무현이 걸작인 게 저는 사실 그 노무현 총살당할 일을 평양 가서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요? 일단 노무현이 뭐냐면 그 평양에 가서 이 그 만수대 의사당을 갔을 때 2007년 10월 달에 뭐라고 여기다 썼냐면 만수대의사 방명록에다가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고 썼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평양은 김정일가 살아있을 때잖아. 김정일이 2011년에 했을 때. 김정일 때 지금 거의 한 4, 50년 동안 당대회도 안 했어, 걔들은. 그러니까 당을 형해화시켰다고. 당연히 뭐 인민대회 이런 거 제대로 안 해요. 근데 더 가서 능청스럽게 아니 인민이 어떻게 주권자야. 평양 북한의 헌법에 보면 북한은 김일성의 공화국이란 말이 그 헌법 전문에 14번 17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주권은 김일성이 하사해 주시는 김일성한테 있는 거고 백두혈통에 있는 거고 그 백두혈통의 나라에 예속민으로 인민이 사는 거야. 걔도 헌법 체계가 그래요. 그런데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그죠? 근데 그걸 탁 해서 인민 주권 그러면 거기선 인민한테 주권이 있다 말이야. 그런 소리 하면 평양에선 총살입니다. 그리고 행복? 인민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아요. 국가 전력상 네. 그 목표에서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 주권의 전당.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조갑재 선생 같은 경우는 조갑재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 노무현이 저기 가서 완전히 저 뭐 그러니까 떠받들어 줬다는데 내가 보기 이건 걔들 놀리고 왔나? 그리고 아까 또 이제 지금 법원과 이거 보면은 참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에요. 법원과 관련해서 우리 문재인 지금 대통령하고 직접 관련되는 겁니다. 그 NLL과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의 그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말하자면 이거는 우리 영토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굴욕적으로 발언을 한 게 있었습니다. 네. 그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퇴임을 하면서 그 기록을 전부 저 봉화마을로 가져가 버렸어요. 사실은 법 위반이죠. 근데 그걸 주도했던 분이 이제 사람이 문재인 씨인데 그때 봉화마을로 데이터베이스 들고 가고 그다음에 그걸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네. 노무현 수사가 시작이 된 거죠.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려달라 했는데 안 돌려줬지. 그 비자금 때문에 수사된 게 아니라 그 사실 그걸로 시작이 되고 그다음 발견차가 나오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된 건데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실무를 담당을 했던 그때 NSC를 담당을 했던 제가 있었던 세종연구소의 한참 후배 소장이 지금 다시 유죄가 확정됐어요. 오늘인가? 뭘로? 같습니다. 거기 이제 불법이었다. 그게 왜냐면 이제 봉화마을로 뺀 게 불법이었다. 그러고 그걸 갖다가 거기 폐기시켜버렸단 말이에요. 폐기시키기 불법이었다. 왜냐면 국가 기록을 국정농단이지. 그걸 주도한 게 문재인이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YS 때 친중 글로벌리즘의 도로를 닦았고 그거를 DJ와 노무현이 달렸고 MB는 쫓아갔고 박 대통령은 헤맸고 친중 처음에 했다가 그다음엔 반중 반북했다가 왕창 더 가서 북한 해방까지 가버렸으니까 그리고 문재인은 이제 그 친중 글로벌리즘 전략의 마지막 종착점 그 대한민국의 중국 반식민주화로 대한민국을 밀어 넣으려 그랬고 그런 이유로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국힘당에서 우리 지금 상당한 주권을 주장을 하고 가치를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표현을 하고 이런 쪽에 대해서 또 혹은 글로벌리즘의 폐해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 너 북한에 대해서 강경 입장을 하는 국힘 의원들이 국힘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런 반중 공화주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저 몽롱한 햇볕 정책의 그 전통이 사실 여기서도 있어요. 그래서 뭐 중도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은 지금 더불당에서 많이 하고 있는 전쟁이냐 평화냐 흡수 통일하려고 그러느냐 너희들은 그거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국힘당 가지고 의원들이 그렇죠. 저기 보수 공화주의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 대해서 그런 이유가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예외죠. 조 박사님은 조금 그래도 난데 저는 이제 그 교수 면허가 없잖아. 그리고 저는
조 박사님은 이제 우리 저기 어디야 우리 노재봉 총리랑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셨던 그런 인맥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냥 혼자서 그냥 엉뚱한 데서 살다가 한 12년 전부터 이쪽 진영으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국힘의 정치인들이 저를 대할 때 이렇게 태도를 보면 불가촉 천민이야. 혹은 위험분자. 그러니까 감당 안 되는 위험분자. 감당 안 되는. 네, 그런 게 이렇게 묻어나요 태도에. 그래서 기자들은 좀 생각이 좀 다른가 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단순한 정권 교체 혹은 뭐 아주 희한한 용어 정치 보복 그걸 넘어서는 정치 혁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필연적인 거는 이 구도가 30년 가까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가치와 의식과 주권 정의 이런 것들이 왜곡시켜왔던 구도가 그 친중 글로벌리즘 구도 그 구도가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게 다 지금 파쇄되고 있다. 예, 그게 이제 반중 보수 공화주의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안에서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가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서방과 자유세계, 미국이. 그래서 이게 친중 글로벌리즘의 황혼이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우리가 더 이상 그 전에 그야말로 뭐 설린 국가니까 뭐 이웃 국가니까 설리고 그다음에 경제도 교육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 중국 스스로가 자가격리를 합니다. 네, 중국 스스로가 이제 자충수를 주고 있죠. 자충수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도 중국을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소로스가 저기 어디야 며칠 전에 거기 그 뭐지 후보 스탠포드 대학 후보 연구소 그 세미나에 가서 시진핑 날려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했죠. 소로스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소로스의 정말 악질 글로벌리스트지. 그렇죠. 시진핑 같은 놈 날려야 우리랑 손뼉을 마주칠 수 있는 중국 안에 지배 계급이 나온다 이거지. 지배층이. 그것도, 소로스 입장은. 그리고 소로스는 그러니까 소로스가 글로벌리스트로서 전 세계의 금융의 촉수를 가지고 영원토록 번성하려면은 중국 같은 저런 애들이 중간에 나오면은 자기들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 중국의 시진핑 같이 저렇게 이 세계 질서 자체를 잡아먹으려고 그렇죠. 하는 애들이 나오면 곤란하다 이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친중 글로벌리즘의 황혼이 온 건데 반중 보수 공화주의로 가는 건데 이제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제 정치 권력을 둘러싸고 뭐 마가 민초가 자라나온다, 뭐 공화당 미국 공화당 신주류가 자라나온다, 트럼피즘 뭐 이런 게 자라나온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글로벌리즘이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극좌 악마 내러티브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기후 종말론 키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젠더 무한 젠더 해체 키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CRT 비판적 인종이론,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과 자유세계가 백인 우월주의와 노예제도에 바탕한 사회고 그러한 체계적 인종차별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게 제국이다. 그게 이제 CRT 그렇죠. 비판적 인종이론 이론인데 이러한 극좌 악마 내러티브를 글로벌리스트들이 의도적으로 키워줬다고요. 키워줬죠. 이게 학계에서 그런 거 떠들면은 교수직 주고 연구비 주고 그 다음에 그 자기들 그 컨트롤 아래에 있는 빅 미디어는 그거 떠들게 만들고 자기들 컨트롤 아래에 있는 빅테크 그거 보호해서 띄우게 만들고 그 짓을 해왔다고 친중 글로벌리스트 그렇죠. 애들이. 그게 이제 전모가 드러나 버리고 그게 전모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는 말하자면 이 반중 보수 공화주의가 하나의 가치 세트로 이제 정의가 그렇죠. 돼버린 거거든요. 가치 세트로 이렇게 저는 보수주의가 이렇게 명확하게 가치 세트로 정의된 걸 처음이라고 봐. 제가 똑똑해서 보수주의는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인 뭐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과 종교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을 보수하려는 겁니다라고 하는 게 제 머릿속에서 똑똑해서 짜낸 게 아니라 쟤들이 하는 거 보니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무슨 가치를 들고 무슨 깃발을 들고 흔들고 있지 보니까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과
종교에 대한 존중. 그게 이제 저기 그러니까 이거 지키자는 게 보수네, 맞네. 그 5개 정도의 6개 그 개념은 아마 지금 MTR을 지난번에 우리 쪽에서 이제 그 선언문도 하고 영문으로 만들고 하고 했는데 미국의 MTR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슈나이더가 이야기를 했죠. 그 6개 그 가치 부분에서 그 저기 미국 보수주의 행동 거기에 그 삼총장을 하는 사람이 댄 슈나이더. 댄 슈나이더. 그거 슈나이더가 대단한 저 사상적 리더. 백모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가장 적확하게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개념화했다. 네네. 고맙다 이러면서 했다고 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보수공화 지식인 지금 우리 쪽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덕분인지 뭐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전대협 한 총련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이 문팔육 정권의 그 폐악질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게 대사라 나야 된다라고 하는 소수의 이제 자유공화 보수 이제 청이 툭 튀어나오게 된 거죠. 요번에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제가 영광되게 이 중요한 흐름에 이 창립선언문 비슷한 글을 제가 썼어요. 그게 이제 근데 이게 그냥 사람들한테 먹히더라고. 그 여러 그 기라성 같은 기관 단체의 그 대표들한테 그거 맞는 소리라고 바로 먹혀서 야 대한민국 어느새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죠. 제가 거기 창립선언문 이제 나중에 그거 뜨면은 이제 언론에 크게 보도될 건데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지향하는 보수주의는 개인 존엄성,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 신앙, 종교에 대한 존중 등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 강화하는 것이다. 개인은 국가 혹은 사회를 엔지니어링하기 위한 부속품이 아니며 개인을 구원하는 국가 혹은 사회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 존엄성 원칙이며 개인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이 자유의 원칙이다. 진실이 경멸당하고 핍박받는 상황에서는 개인 존엄성과 자유가 파괴되며 오직 진실을 소중히 여길 때에만 개인 존엄성과 자유가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이 진실 존중의 원칙이다. 사회재산과 공정시장이 없다면 개인은 예속민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시장의 원칙이다. 실정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자연법 정신의 지배, 룰 오브 로우를 지향하는 정치 질서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를 넘어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신앙 종교에 대한 존중 원칙이다.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이 같은 문명의 핵심 가치를 매 순간 삶의 모든 측면에 걸쳐 끊임없이 확인하고 옹호하고 강화하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 의미로 삼는다. 브라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개인의 원칙이 뭐냐. 아까 핵심 원칙 중에 자유의 원칙이 무슨 뜻이냐. 진실 존중의 원칙이 그게 무슨 뜻이냐. 왜 그걸 우리가 원칙으로 삼냐를 짧은 글에서 쭉 설명을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글인데 그 기라성 같은 단체의 그 핵심들이 그걸로 하자. 바로 흔쾌히 그냥 하룻밤 만에.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촛불혁명 정부를 선언하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국가의 삶을, 국민의 삶을, 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면은 그게 전체주의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내가 걸면 전체주의.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는 자연법적 자유권. 그렇죠. 국가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가진, 개인이 가진 그 실존적인 자유고 실존적 존엄성이지. 본프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이 자연법적인 기본권을 중심으로 인권과 민주가 구성되지 않으면 법치가 깨지고 법에 의한 지배, 전체주의적 법에 의한 실정법적인 실정법적인 조항에 의한 인간의 지배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한 5년 동안 경험한 게 바로 그래서 이거 그냥 통과됐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보수란 말 이제 쓸 수 있겠다. 이 정도가 이렇게 쉽게 통과되면은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다 그거 동의해주면 이제 보수란 말을 쓸 수 있다. 우리가 뭘 보수하고자 하는가가 명확해진다. 근데 어떻게 보수할래? 그 길은 정치혁명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권 국가를 강화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공화국이죠. 공화국이죠. 그래서 보수 공화주의가 되는 거죠. 보수 공화주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노선이 이제 딱 정리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제 머리에서 이렇게 짜내서 나온 게 아니라 미국이나 세계가 움직이는 흐름을 보고 그걸 개념화시키면 아 저거 보수 공화주의야. 근데 미국에 그 말이 있어요, 영어에. Conservative Republicanism. 오케이. 그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있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요새는 아, 보수 공화 시민, 보수 공화주의 이런 말을 이제 할 때가 됐다. 그 어제 백모 선생님 이야기했던 그 조금 그 네. 보수 공화하고 예. 그저께 했나? 그 자유공화하고 사실 동일한 그 예. 세 가지 합체가 되는데 예. 보수공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상황이 된 거예요. 보수주의의 역사적 원료에 대해서 두 가지 패턴으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이제는 그 그걸 다 넘어선 거야. 보수공화를 넘어섰어. 영국의 신중함이라고 프루던스라고 표현되는 보수주의 정신, 미국의 신앙으로 표현된 보수주의 정신을 넘어서 가지고 문명의 핵심 가치,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화국의 확보.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나미승만의 독립 정신이 그거거든. 그 독립정신은 48년 우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예. 헌법 정신. 바이마르 헌법을 그런 거지. 개성을 했는데 바이마르 헌법보다 더 중요하게 통치 구조가 아니라 대통령, 국회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을 제일 먼저 내세우고 네. 그 뒤에 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치 기관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그 서술 구조가. 서술 구조를. 예, 그러니까 예. 그게 바이마르 헌법의 기본적인 요소를 했는데 바이마르 헌법이 강조하는 그 말하자면은 미국 헌법도 위계. 그래요. 네. 미국 헌법은 인간의 기본권이 빠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들어간 게 그게 이제 Bill of Rights라 그래가지고 네. 그 수정헌법 1조에서 9조인가 1조에서 10조가 한꺼번에 통과되거든요. 네. 그 헌법 제정하고 몇 년 후에 네. 그때 들어가요. 수정헌법에서 들어가요. 48년 조항이. 48년 우리 헌법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특이하지. 특이하죠. 예. 독일은 바이마르 헌법을 만들었던 독일은 말하자면 그 비레름 황제 그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걸 이제 극복을 하고 공화국 헌법을 현대 헌법을 만들면서 했는데 그게 13년 만에 무참히 깨지잖아. 예. 자, 그래서 이게 친중 글로벌리즘 30년 세월이 한국에서 끝나고 전 세계 전체가 반중 보수 공화주의로 이렇게 추기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친중 친북 세력의 마지막 뿌리가 어디냐로 가만히 보면 미중 밀월 친중 글로벌리즘이 마지막 뿌리예요. 그 근거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아까 그럼 미중 대립으로 갔고 반중 보수 공화주의로 갔는데 그러면은 한국의 종중 종북이 쓸 자리가 없는 거야. 그 뿌리가 없어진 그렇죠. 거예요. 그런 뿌리가 없어지면 한국인 같이 이렇게 영악한 눈치 백단들은 하루아침에 칼 뽑고 날려버린다니까. 눈치 백단 우리 백모 저 있잖아. 난 그 눈치 백단 싫어 사실은. 싫어. 근데 그게 한국인 기질이야. 제가 그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왜 이 제도권 뭐 조중동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다음에 하느냐 하면은 정말 정치학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남북한 뭐 때문에 전복 전쟁이 일어나고 전복 전쟁을 위한 투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탈냉전이 종식이 되고 난 뒤에 미중 밀월 이것 때문에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의 영향 하수인 마름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권력을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는 음모 세력들이 있습니다. 네, 공작 세력들이. 예.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중동과 내가 공개적으로 어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의 문제는 전복 세력과 음모 세력들의 기묘한 동거에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복 세력이라고 하면 종중 종북이고, 그렇죠. 예. 이제 그 음모 세력이라 그러면 친중 글로벌리즘 마름 역할하면서 그렇죠. 대한민국에 이제 빨대 받고 자기가 쪼물락거리겠다는. 지금 제도권 야당과 조중동은 감히 학술적인 차원에서 저는 그 음모 세력에 가깝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예. 자, 그래서 이게 다 이제 황혼이란 말이에요. 그 악의 근원 뿌리가 친중 글로벌리즘에 있었는데 이거 자체가 증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황혼이 되면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전대협 한총련 독재 체제가 이제 해체되고 붕괴되는 상황이다. 예. 그럼 이건 혁명이잖아. 혁명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후보님, 윤석열 후보 각하, 윤석열 후보 악망하시, 악망, 뭔지 몰라. 아무튼 간에 뭐라고 불러도 좋아. 우리가 사전을 만들어 드릴게. 그 사전에 정치 보복 없어. 그 대신에 그 사전은 정치 혁명이 있는 거예요. 그 정치 혁명은 이게 돼가고 있는 게 보수 공화주의를 아는 지식인, 네. 보수 공화주의를 섬기는 민초, 네. 보수 공화주의에 동감하는 종교계. 네. 여기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각성해서 엮여가는 아마 추세가 벌어질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징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혁명이지 뭐. 그러니까 그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일부 이제 이 자유우파 지식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국가 정상화, 과거 패러다임, 뭐 YS 때든 뭐 어쨌든 간에 그것이 정상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훨씬 넘어갑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부활이고 이거는 정치 혁명이고 그거는 과거의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과 위대하게 부활시켜서 지속적으로 번영하기 위한 전진을 위한 혁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정치 보복은 없다. 정치 혁명이 있을 뿐이다. 있을 뿐이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정치는 결국에 가서는 혁명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유혈혁명이 아니라 선거로 결판내요. 그렇죠. 모든 길은 그럼 선거를 선거는 통하죠. 또 정당으로 결판나요. 예. 그러니까 모든 길은 선거로 통한다. 모든 선거는 정당으로 통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국힘에 당원 가입을 해서 국힘을 바닥서부터 바꿔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국힘에 가입을 하시고 정정당당의 국힘 평당원 네트워크에 지금 당장 가입해 주십시오. www.jjdd.kr입니다. 정정당당은 공명선거 캠페인인 무결선거 네트워크 및 교육감 후보 단일화 캠페인인 마이초이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